매일 새 콘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1시간짜리 영상 하나에서 쇼츠 10개, 20개를 꺼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회사 발표 기준 크리에이터와 기업 1,600만 곳 이상이 쓴 오프스크립입니다. 먼저 콘텐츠 제작자가 어디에서 지치는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프스크립의 멀티모달 AI, 서비스와 수익 구조 성장 지표,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한계까지 차례로 짚겠습니다. 오프스크립의 핵심은 영상을 대신 편집해주는 기능만이 아닙니다. 이미 시간과 돈을 들여 만든 영상의 수명을 늘리고 더 많은 채널에서 다시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팔았습니다. 1시간짜리 강의나 인터뷰를 쇼츠로 바꾸려면 영상을 다시 보고 핵심 구간을 찾고 앞뒤 문장을 다듬고 세로 화면으로 재편집해야 되니 합니다. 여기에 자막, 제목, 후킹 문구까지 붙이면은 원본을 만드는 것만큼 시간이 듭니다. 사람들이 콘텐츠를 멈추는 이유를 아이디어 부족으로만 보면 해결책도 아이디어 생성기에 머뭅니다. 하지만 실제 병목은 원본을 채널마다 다시 가공하는 반복 작업입니다. 오프스크립은 바로 이 편집 뒤쪽의 지루한 공정을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 재정의가 중요합니다. 긴 영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개의 짧은 콘텐츠를 꺼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고객이 이미 가진 자산을 활용하니 시작 장벽도 낮고 결과도 빠르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클립 애니띵은 대화 내용만 받아 적는 도구가 아닙니다. 화면 속 인물과 사물, 행동, 감정, 소리, 장면 변화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그래서 말이 적은 스포츠나 브이로그에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순간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용자는 타임라인을 처음부터 훑는 대신 자연어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감정적인 장면, 득점 장면, 제품을 설명하는 순간처럼 원하는 조건을 적으면 AI가 후보 구간을 찾습니다. 편집 지식을 검색 명령으로 바꾼 셈입니다. 흐름은 단순합니다. 유튜브나 직접 촬영한 영상을 넣고 AI가 핵심 구간을 찾습니다. 주요 인물이나 물체를 추적해 세로 화면으로 재구성하고 자막과 비로를 보완합니다. 마지막에는 사람이 결과를 고친 뒤 소셜 채널에 게시하거나 예약합니다. 자동화 범위도 단순한 컷 편집을 넘습니다. 쇼츠로 완결되는 구간을 찾고 플랫폼 비율에 맞춰 화면을 바꾸며 자막과 비로를 넣습니다. 침묵과 군더더기를 줄이고 브랜드 템플릿을 적용해 초안을 게시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편집 화면은 남겨뒀습니다. AI가 높은 점수를 준 장면이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복 작업은 AI가 처리하고 사실과 맥락, 브랜드 표현, 상품 연결은 사람이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오프스크립은 긴 영상을 짧게 자르는 한 가지 문제로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에이전트 오프스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제는 대본, 블로그, 기사, 팟캐스트, 뉴스 헤드라인, 이미지 같은 자료를 완성 영상으로 바꾸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 도움말이 설명하는 방향은 아이디어나 자료를 넣고 대본과 장면을 구성하며 시각 자산과 움직임, 음성, 음악을 더해 완성 영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클립 추출로 확보한 고객의 다음 업무까지 흡수하는 확장 전략입니다. 첫 번째 성공 요인은 고객이 이미 돈과 시간을 쓰고 있던 고통을 고른 것입니다. 기능 설명을 오래 듣지 않아도 내 영상 하나가 여러 쇼츠로 바뀌는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는 신기함보다 전후 차이가 분명할 때 결제가 쉬워집니다. 오프스크립이 판 결과를 공식처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 만든 원본의 여러 채널을 곱해 콘텐츠의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고객은 AI 모델을 사는 것이 아니라 편집 시간을 줄이고 더 자주 발행하며 원본 투자비를 오래 회수하는 구조를 삽니다. 자, 두 번째는 프리미엄 구조입니다. 무료 사용자는 자기 영상으로 결과를 먼저 경험합니다. 효용을 확인한 개인 제작자는 더 많은 처리량을 구매하고 전문팀은 좌석과 협업 기능을 늘립니다. 설명 대신 결과물이 영업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수익 구조는 개인용 구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량과 좌석이 늘어나는 팀 상품, 소셜 계정과 브랜드 자산 관리, 기업 보안과 API, 맞춤 통합으로 확장됩니다. 같은 핵심 기술을 개인에게는 쉬운 도구로, 기업에는 운영 인프라로 판매합니다. 저 회사 공식 발표를 보면 2024년 8월 사용자 600만 명 이상과 8자리 연간 반복 매출을 밝혔습니다. 2025년 6월에는 1200만 명 이상, 같은 해 12월 기준 회사 소개 페이지에는 크리에이터와 기업 1600만 이상이 제시됐습니다. 2015년 12월 기준 회사 소개 페이지는 생성된 클립 4억 4천만 개 이상,
사용자가 게시한 클립의 누적 조회수 1,600억 회 이상이라고 밝힙니다. 다만 모두 회사가 직접 집계해 공개한 수치라는 점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숫자를 과장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 수와 클립 수, 연간 반복 매출 표현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만 독립기관의 감사를 거친 수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발표 기준 성장 지표라고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번째 한계는 조회수와 매출의 차이입니다. 쇼츠가 많이 노출돼도 긴 영상이나 상품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짧은 영상은 유입 도구로 보고 프로필과 롱폼 무료 자료, 상담이나 상품으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AI의 바이럴 점수입니다. 사람들이 멈춰볼 장면과 고객이 신뢰할 장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비즈니스 콘텐츠는 자극보다 이해와 실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AI 점수는 후보를 줄이는 참고 자료로 쓰고 최종 선택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콘텐츠가 쏟아질 위험입니다. 같은 템플릿과 자막을 반복하면 효율은 올라가지만 브랜드의 개성은 약해집니다. 원본 출처와 자신의 해설을 더하고 말투와 강조 방식, 자막 길이, 금지 표현을 별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례를 적용할 때 첫 단계는 새 아이디어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강의 영상, 상담 녹취, 인터뷰, 블로그, 전자책, 자주 받은 질문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원본은 한 번 쓰고 끝난 자료가 아니라 여러 채널로 바꿀 수 있는 자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결과물 개수를 늘리는 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긴 원본을 쇼츠와 글로 나누고 반응이 좋은 주제를 무료 자료로 확장한 다음 강의나 상담, 상품으로 연결합니다. 콘텐츠 재활용이 매출 구조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오프클립 사례에서 가져갈 사업 공식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아픈 반복 문제 하나로 시작하고 고객이 자기 자료로 결과를 바로 체험하게 하며 이후 검수와 협업, 배포, 기업 기능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콘텐츠가 부족해서 발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든 콘텐츠를 다시 꺼내는 구조가 이제 없어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가진 자료 하나를 골라 짧은 영상, 글, 무료 자료 세 가지로 바꿔보면 재활용의 가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스크립은 AI 기능보다 고객이 반복해서 힘들어하던 일을 먼저 찾았습니다. 새로 만들기 전에 이미 가진 것을 더 오래 쓰게 만든 회사입니다. 요즘 AI는 다음 영상에서도 해외 AI 비즈니스의 구조와 숫자, 그리고 한계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